네, 구수회전 공식 명맨 노태성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주인공 시간에서 했던 CSI, 네, PNT, 네네. 소학주였나요? 나노. 그쵸. 다 엄청 올랐더라고요. 다 많이 올랐죠. 요즘 아주 뿌듯하시겠어요. 엄청 뿌듯합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도 제 종목들이 잘 가서 기분도 좋고 많이 도움을 받으셨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면 떡상! 주행 미만 노태성 교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노태성으로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입 닫고 지갑 한번 열어주라. 회식으로 생각은 말아주라. 주라 휴가 좀 주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 직장인님 이 시간만 어서 기다려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라방 주제가 또 있어요. 바로 팬덤을 넘어 글로벌 대세로 K컬처 대박주는 어쨌든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왜냐? 요새 대박주 많이 터지잖아요, 이제. 아니, K 콘텐츠 관련주들. 그쵸. 최근에 얘기하셨어요. 오징어 게임. 맞아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 다 봤습니다. 아니 주변에 진짜 오징어 게임 얘기밖에 안 해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오징어 게임 꿀잼이다. 네. 하이브. 앞으로 하이브 어떻게 될까요? 누가 저렇게 제 속마음을 저렇게 썼을까요? 저는 단기적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주가 상승의 이유 자체가 미국에서 공연을 이제 오프라인 세계를. 콘서트를 연다고. 그렇죠. 그동안 하이브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었던 게 공연을 좀 못하다 보니까 좀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그 이슈는 제가 봤을 때 단발성 이슈가 아닌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콘서트를 또 성황리에 마감해. 그러면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남미도 가야 되고 유럽도 가야 되고 세계 투어를 하는 거죠. 맞아요. 제가 지금 단발성이라 그래서 하락을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앞으로 이제 미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를 뚫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쿠키런도 너무 재밌어요. 데브시스터즈를 샀어야 하는데 그 K컬처에서 네. 또 게임도 있잖아요. 그쵸. K게임. 네. 뭐 여러 가지로 평들이 좋아요. 지금 들어가기는 그러니까 이게 좀 괜찮나요? 게임주라 그래서 또 다 같은 게임주가 아니에요. 게임 출시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그 게임이 흥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팁을 알려드리면은 해봅니다. 일단 제가 데브시스터도 제가 원래 처음에 쿠키런 킹덤 나왔을 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었거든요. 이제 해보고 나서 뭔가 다른 게임들이랑은 방향이 좀 다른 거예요. 최근에 이제 NC소프트가 무너진 것도 약간 민심이 떠났죠. 자꾸 이 현질 유도 그게 MZ세대 정서 안 맞는 거죠, 아예. 네.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흥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찾아야 되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종목들을 알아보기 위한 시간이 있죠. 보스컵이 포스컵! 와! 첫 번째 종목은 손오공이 나왔네요. 하나 네, 제가 뽑을게요. 맞아요. 제이 콘텐츠. 손오공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도대체 장난감 기업을 왜 뽑아왔나 이제 의아하실 건데 핵심 이슈가 있어요. 이게 장난감이 아니에요. 정말 의외입니다. 이 손오공의 이사 중 한 명이 디즈니 전 이제 부사장이에요. 올해에 디즈니가 이제 원래 3월 달에 이제 한국에 상륙을 한다 그랬었는데 5월로 미뤄졌어요. 처음에 3월 달에 상장한다고 했을 때 막 상한가 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조정 주다가 5월 달에 상장한다 그러니까 또 주가가 상한가 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주가가 쭉 빠졌어요. 이제 11월 달에 디즈니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OTT 서비스를 하겠다. 디즈니 나오면은 가입하려고 왓챠 해지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넷플릭스를 좀 해지를 하고 디즈니로 좀 갈아탈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디즈니 플러스는 가격 자체가 또 넷플릭스보다 싸요. 근데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일단 팬층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에 원래 디즈니 영화나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많았죠. 빠진 이유가 얘네가 이제 상장을 하니까. 맞아요.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테마죠. 디즈니 테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K컬처? 랑은 조금 거리는 멀 수 있는데 약간 단발성 그쵸. 테마 정도. 좀 주제랑 조금 벗어날 수는 있는데 어찌됐건 디즈니 플러스에 가장 크게 좀 수혜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전 부사장 이사로 있는 요 손오공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러면 제이 콘텐츠리는요? 제이 콘텐츠리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영화나
드라마를 이제 제작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제이 콘텐츠리가 클라이맥스 스튜디오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지분을 95%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가 11월 19일 날 지옥이라는 넷플릭스에 또 방영이 되는 드라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지옥은 웹툰 기반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예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흥행할 것 같아요. 넷플릭스 해지 못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또 그게 갑자기 또 그게 나와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선택을 또 해야 되잖아요. 손오공 대 제이 컨텐츠리. 둘 중에 승자는? 둘 중에 승자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거. 아, 이게 너무 바닥이잖아요, 그러면. 손오공 이 아닌 제이 콘텐츠리를 찍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나를 가지고 노네, 그냥? 왜냐하면 요즘에 컨텐츠 기업들이 진짜 많이 올라요. 진짜 화끈하게 오릅니다. 네. 근데 이제 외국인들 사이에서 좀 입소문이 퍼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1라운드 승자는 제이 콘텐츠리를 주고 싶습니다. 자, 그럼 2라운드 그다음에, 해야겠죠? 네. 네. 어? 펄어비스. K컬처 자, 대박주. 그 다음에 쇼박스입니다. 자, 펄어비스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펄어비스가 내년에는 대작이 2개가 있습니다. 붉은 사막하고 도깨비. 붉은 사막이 전 세계에서 엄청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지금 뭐 상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게임상, 전 세계에서 주는 게임상 정도예요? 그 정도로 지금 해외 유저들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도깨비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깨비라는 게임이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냥 영상만 봐도. 근데 펄어비스가 정이 가는 게 뭐냐면 이 펄어비스에 있는 대표가 진짜 멋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나라 50위 안에 드는 부자라서 멋있기도 한데 경영 자체를 다른 CEO한테 다 맡기고 본인이 직접 게임을 제작하고 만들어요. 이 사람 본인이 직접 해요. 그러니까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장이라 그랬나? 어떻게 보면 그런 가게들이 좀 성공을 많이 하잖아요. 펄어비스 자체가 어쨌건 이 대표가 굉장히 열심히 게임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좀 더 퀄리티가 좋은 게임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쇼박스도 근데 이슈가 있어요. 이번에 오른 거는 엄청 올랐죠. 오징어 갑자기, 게임 그렇죠. 때문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어요. 아니, 왜 카메라 감독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시죠? 아, 지금 사셨어요?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오징어 게임에 한류 스타가 나오죠. 근데 그 한류 스타가 겨울에 쇼박스에서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외국 사람들도 한국의 그런 그 배우들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사실 극장 상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하게 된다라 그러면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 개봉하지 못했던 영화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영화들이 이제 개봉하기 시작하면 쇼박스의 실적도 자연스럽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쇼박스는 이미 오른 거 아니냐고. 그쵸,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주가가 부담스럽기는 한데 오늘 사실 제가 아침에 이런 얘기 하면은 좀 저거 한데 단타 들어갔다가 짧게 손절을 치고 나왔어요. 오늘요? 네. 쇼박스를요? 네, 손절 안 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주식은 항상 여러분들 손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강전 승자는 결정이 났다고. 뭘까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만 들어도 벌써 아니, 뭐 이미 결론이 아니, 난 이미 거 결론 너무 고수님 반전이 없잖아요 오늘도. 이미 마음속으로 이미 뭐 답이 결정하신 나와 거죠. 있죠. 뭐 마음속에 아니라 고수님이 다 답을 주셨잖아요. 펄어비스라고. 이제 대망의 고수컵 결승전인데 제이 컨텐츠리 대 펄어비스. 여러분들의 선택은 막상 막하네요. 펄어비스, 이거는, 제이 컨텐츠리. 제이 컨텐츠리에 내 돈 모두 내 손모가지를 건다. 돈 얼마 있으시죠? 자, 여러분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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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깐만, 저 선택 안 했어요. 예. 저 펄어비스 할래요. 저 펄어비스 할래요. 펄어비스요? 저 제이요. 제이요. 포커페이스 걸렸네. 오늘 고스컵은 저는 네. 제이 컨텐츠를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요새 이제 진짜 너무 웃기다.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흥행을 했고 네. 예전에 이제 스위트 홈도
사실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네. J 컨텐츠리에서 나오는 이 지옥이라는 거 드라마 예고편 한 번씩 유튜브에다가 검색하셔서 이제 보시면은 뭔가 느낌 딱 와요. 이게 J 컨텐츠리가 이번에는 지옥으로 많이 좀 흥행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 생각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고스톱 종목들 말고도 네. 어쨌든 K컬처 종목들이 다 있잖아요. 네. 향후 좀 전망을 살짝 짚어주신다면. 이게 K컬처라 그래서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또 흥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 제작이 이제 방영을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거를 꼭 핵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게임도 그렇고 뭐 웹툰도 그렇고 다 영화도 그렇고 여러분이 해보거나 여러분 주위의 반응을 보면 그렇죠, 그걸 그렇죠. 주가가 오르는지 알 수 반영이 있을 되는 것 경우가 같아요. 굉장히 네. 많죠. 근데 웹툰은 저는 조금 걸리죠. 네, 별로예요. 저 웹툰을 저도 보는데 아니 넷플릭스도 보시고 왓챠도 보시고 웹툰도 보시고 게임도 언제 전문가기 좋으세요? 때문에 다 해봐야 돼요. 그래야 돈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웹툰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일단 이제는 좀 포화 상태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레드오션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라방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노잼태성님의 유머가 그리우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노태성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주식의 인싸가 되고 싶다면 공부하라. 교수님 오늘 수박이와 함께 공부해볼 주제 알려주세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은 30% 이하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공정 과정에 막대한 투자금을 쏟고 있는 이유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력이 더 크다 보니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설계와 이제 패키징으로 나눠져 있는데, 설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팹리스, 애플, 뭐 퀄컴, 뭐 엔비디아 등등 기업들이 지금 설계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립이라든지 이제 후공정에 들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대만의 이제 TSMC라는 기업이 있고요. 삼성전자가 또 이 파운드리 점유율을 좀 뺏어 오려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 반도체가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인텔, 마이크론, 이렇게 이제 종합 반도체 기업들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으로 가면 갈수록 모든 부분에서 이 비메모리 시장이 성장력이 있고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한 가지 좀 살펴보면은 코로나 시대 때 비대면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관련돼 있는 업종들이 많이 상승을 좀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예시를 들자라 그러면 최근에 비메모리 쪽에 반도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을 낮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비메모리 반도체가 좀 전방 산업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수요가 너무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 많은 기업들이 이곳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도 막대한 자금들을 쏟아붓기 시작을 하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혹시 MC님은 삼성전자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손절했어요. 수바가 혹시 삼성전자 가지고 있니? 네, 삼성전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엄청 많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의 최강자예요. 삼성전자에서 이제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파운드리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핵심적인 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디램하고 램드 플래시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는 않지만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TSMC나 이런 기업들의 점유율을 좀 뺏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CIS 비중을 늘리면서 소니의 점유율을 잡아가겠다라고 얘기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제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완공이 되고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2022년도, 2023년도. 근데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선반영이 먼저 됩니다. 오히려 내년까지 꾸준하게 계속 들고 가시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돼 있는
섹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사실 장비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삼성이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가고 미국에다가 이제 삼성 공장을 또 짓기 시작을 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국산 장비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메모리 장비주들이 가장 빨리 성장력이 나오고 실적이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원익 IPS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 쪽 후공정 장비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OLED 패널 장비도 해요.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실적 거의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익 IPS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실적이 다 반영이 되고 나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빠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기업이 과연 파운드리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데,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본격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장비를 납품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좀 실적 증가한 부분들도 그렇고 실제로 가시성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테스나라는 기업이 있어요.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를 합니다. 그게 이제 매출 비중이 거의 한 8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속해서 SOC 비중이 50%, CIS 비중이 한 30% 정도 됩니다. 여기서 테스나를 봐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삼성전자가 소니를 잡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예요. 근데 테스나가 삼성전자의 CIS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삼성의 이제 그 파운드리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 그러면은 아마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 부분에서는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또 해서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19년도부터 이 파운드리 장비라든지 웨이퍼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투자를 거의 한 3천억 정도 꾸준하게 계속 진행을 해왔던 거예요. 이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급 부족이 쇼티지 현상들을 미리 준비하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스나가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부러졌어요. 양도 체결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주주가 다른 기업에게 양도를 한 거죠, 주식을.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부러졌고 그 금액이 한 4천억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런 것보다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악재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지금 매수를 노리기보다는, 관심을 갖기보다는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아졌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참 신기하게 실적이 안 좋을 때 사야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 원익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있어요. 건설을 하거나 아니면 뭐 철강을 만들거나 할 때 쓰이는 특수 가스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가스 중에서는 이제 제논 가스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사실 원익 머티리얼즈가 3년 전까지만 해도 조금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3년 전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국내에 있는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가스를 공급을 받을 때 미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한테 공급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 반도체 수출 규제. 그렇죠. 불매운동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제논가스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 제논가스를 원익 머티리얼즈가 국산화를 성공을 해서 납품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아베 정책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낸드 플래시의 이슈가 있는데, 낸드 플래시라는 거는 우리가 층을 쌓아요. 그래서 뭐 몇 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8단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76단으로 쌓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기업 중에 수익이 나는 기업이 삼성전자예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논가스로 이제 연결층을 뚫을 때 2번에 걸쳐서 뚫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직방으로 뚫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0% 정도 비용이 더 발생돼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225단짜리 낸드 플래시를 이제 출시를 하려고 해요.
320보다는 2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논가스의 공급량도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225단의 그런 낸드 플래시를 상용화시키고 양산하기 시작을 하면은 제논가스의 공급량도 앞으로 더 증가를 하면서 워닝 머티리얼즈의 실적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닝 머티리얼즈가 또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가 이제 수소하고 질소하고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암모니아 자체를 갖고 가서 질소를 분류를 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제 배송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기술은 상용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가 남았는데 이 하나 머티리얼즈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실리콘 카바이드라 그러는데 전기차에 많이 들어갑니다. 전력을 출력을 내주고 닫혀주는 그런 이제 스위치 역할을 하는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 실리콘 카바이드에 들어가는 이 실리콘 린 원재료들을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좀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쉽게 따라할 수가 없어요. 차량용 반도체가 앞으로 증가를 하면 할수록 사실 이 하나 머티리얼즈의 성장성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성장에 더 추가로 좀 덧붙일 수 있는 부분들은 태양광에 들어가는 이제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합니다. 이 폴리실리콘의 매출이 기업 매출의 거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기후변화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량용 이제 반도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우리 친환경적으로 비중이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조정이 나와야겠지만 48,000원 정도 그 구간에서 조금 지지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안전하게 좀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삼성전자와 거래를 했냐 안 했냐예요. 지금 당장 매수를 이제 해서 노리기보다는 3분기 실적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더 안전하고 저점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수가 떨어질 때는 사실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만큼 이제 성장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빠르게 좀 올라가는 게 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이 산업의 특징이거든요. 지금 사실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매수하시기보다는 시장이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도 좀 늦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린다라 그러면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속해 있는 ETF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메모리 쪽 ETF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다 설명은 못 드리는데 초록창에 치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ETF 그 중에서 설계 업체들도 물론 앞으로 더 성장성이 있고 좋겠지만 파운드리가 속해 있는 그렇게 이제 초록창에 검색을 해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노태성 교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노태성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 네,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렸을 시간이죠. 눈이 반짝반짝, 귀가 쫑긋쫑긋해지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픽, 오늘의 수학주! 키워드 알려주세요. 네, 포장을 가지고 왔어요.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도 되겠지만 패키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기업은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해요. 특히나 후공정 패키징 솔루션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율주행과 그 이송 시스템 이런 것들을 신사업으로 좀 구축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렵죠. 그 아무것도 모르겠죠. 모르겠어.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아니죠? 최근에 또 신기술로 팬아웃 웨이퍼 공정 과정을 이제 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라서. 힌트 좀. 더요? 이거 드리면 다 알 것 같은데. 영어가 들어가 당연히 있어요. 알죠. 영어겠지. 영어겠지. 네, 친구 추가는 꼭 하셔야 됩니다. 최종
현명 투자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수님 옷은 어디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옷 이거 새 거 같은데? 그 협찬입니다. 협찬도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아는 지인분이 방송 나간다. 이런데? 아니 방송 나간다 하니까. 그럼 그 코난 옷도? 네 맞아요. 오늘 이제 가을 남자 컨셉. 컨셉에 맞게 그럼 포즈 한번 해주세요. 초심을 잃었어요, 여러분. 아니 너무 초심을 잃었어요. 너무 어려워.